2026년 수능수학 선택 미적분 세 문제를 설명하겠다. 문제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작년 시험보다 어렵지를 않아. 오히려 올해 문제들은 전부 계산에 불과한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 개념적으로 전혀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 그러니까 계산만 정확하게 잘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 함수 fx가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ln 1 플러스 x다. 와, t에 대하여, t는 양수야. 이 곡선상의 점 sfs를 잡았다. 자, 양수 쪽에 잡았다는 거예요. y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y 꼴 fx 위의 점 sfs의 접선의 y축과 만나는 점 사이의 거리가 t가 되도록 하는 s의 값을 gt라고 하자. 그 s 값이 곧 gt인 거야. t와 s를 우리가 표현해서 그 관계식을 만족하는 s를 gt라고 표현하자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해 s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 자, 이때 t의 값이 2분의 1에서 4분의 27까지 변할 동안에 이 gt, dt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자, 그럼 일단 우리 fx를 미분해 봐야 되겠지. 뭐 접선도 나오고 하니까. 또 그리고 그래프 개형도 알 겸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또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하기 위해서는 뭐 두 번까지 미분해 볼 필요가 있지만 개형만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번은 미분해야 될 거야. 그래서 한번 우리가 미분을 해주니까 요거 x가 되겠지? 이가 내려왔어. 그럼 요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x는 x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야. 근데 요거 우리가 통분을 해보니까 x 플러스 1분의 x 제곱이 돼서 항상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도함수가 항상 양수가 되니까 이건 증가함수단 말이야. 맞지? 그리고 제로를 집어넣어 보면 어때? 원점일 때 어디를 지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로를 집어넣으니까 제로가 되지. 원점을 통과하는 증가함수라는 거야. 뭐 오목볼록까지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한 번 더 미분해서 필요하면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냥 지나가기로 하죠. fx의 한 점 fss의 미분 계수는 어떻게 되냐? 자, s가 여기 지금 위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양수라고 되어 있고 증가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1, 4분면의 값이지. 그러면 이때 미분 계수는 위에서 구해는 이 도함수에다가 s만 대입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x 값이 제로이고 y 값은 그대로잖아. 제로 fs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이 y축과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니까 이거 뭐 접선의 방정식 안 구해도 돼. 왜냐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기울기라는 것이 x의 정가량분의 y의 정가량이잖아. 접선이 직선이니까. 그지? y 정가량이 s잖아. 지금 sfs부터 y축까지 이동한 거리잖아. 그지? 그리고 그 변화량이 y의 변화량이 얼마야? t지. t만큼 거리가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t분의 s가 기울기라는 거야. t분의 s가 기울기 f's라는 거야. 저 s분의 t가. 따라서 t에 관해서 풀어주면 f's가 되겠지. f's는 위에서 구해놓았으니까 거기에 s를 전부 곱해서 표현하면 s-1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s가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분의 1에서 4분의 27까지 gt, dt를 구하는 거잖아. 근데 gt가 s와 관계식, 이 관계식에서 이것을 만족하는 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 해에 해당이 되니까 그 ft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s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을 만족하는 s를 ft라고 한다는 거야. gt입니다. 그러면 s 인테그럴
SDT를 구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DT를 여기에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여기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 되잖아. DT를 구해버린다는 거야. 그럼 좌변에는 DT가 되고 우변에는 DS 형태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DT를 DS 형태로 이렇게 바꾸어 표현하면 바로 접근을 해버릴 수가 있잖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렇게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 다만 이제 피접근 변수가 DT에서 DS로 변하니까 구간도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구간을 이제 2분의 1에서 4분의 27까지인데 그것을 S의 구간으로 바꾸어서 1에서 3까지 만드는 거야. 물론 요 만드는 과정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지. 여기에다가 t 콜 이 부분에다가 t가 2분의 1일 때 이 값이 얼마가 돼야 2분의 1을 만족하는가. 요건 뭐 이제 정수계수로 전부 고쳐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 계산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맥락이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이 계산하는 과정은 뭐 추가 사항으로 우리가 돌리기를 하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 구간이 1에서 3까지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이거 접근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쉬운 문제잖아. 이게 뭐 어려운 문제에 글쎄 속하냐?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쉬운 문제지. 어렵다 하더라도. 다만요, 분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지. 요 S 플러스 1의 형태를 고쳐가 마이너스 1을 고치면 요 부분은 요 하나 약분되어서 S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니까 적분하면 ln S 플러스 1이 될 거고 요 뒤에 부분은 S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니까 적분하면 S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지. 요 부호도 반대로 되고, 그지? 확인을 한번 해봐. 요건 기본 변형이야. 이 정도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 대부분 바로 암기하고 있을 거야. fx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fx 제곱분의 1이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적분 i는 바로 적분을 하면 되겠네. 3분의 2 s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s 제곱 플러스 ln s 플러스 1분의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1. 딱 바로 이렇게 속도력 있게 나왔다는 거야. 1에서 3까지 적분해주면 되지. 뭐 이것도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계산도 같이 해보자. 3을 집어넣으면 18,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9, 또 3을 집어넣으면 ln 4니까 2ln 2,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다. 그 다음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2,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1을 집어넣으면 ln 2,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해서 이 부분은 ln 2가 남겠지. 그리고 나머지 있는 숫자는 전부 이제 통분해서 통분하려니까 3, 4, 2가 있으니까 12로 통분을 해야 되겠지. 자, 해서 통분하면 12분의 157 플러스 ln 2가 되겠네. 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t가 이와 같은 식으로 주어졌으니까 이제 구간을 변경시켜야 되니까 t 이퀄 2분의 1 요 2분의 1을 두는 거야. 그리고 양변에 2s-1을 곱해서 분수의 형태를 전부 정계수로 고치면 s 플러스 1이 되겠지. 2s, s 플러스 s-1 플러스 4s가 되지 않냐. 전부 전개를 해서 한쪽을 이항을 해버리자. 그러면 2s 세제곱 마이너스 s-1이 되니까 인수 정리해서 1을 대입하면 제로가 되지. 그래서 s-1, 자, 나머지 목선 2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은 제로가 되었다. 따라서 s는 1이 나오지. 자, 이 부분은 또 근이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면 근이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판별식이 4분의 d가 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음수가 나오잖아. 따라서 이것은 항상 양수가 되어버리니까 s는 1 하나밖에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2분의 1은 s의 구간을 고치면 1. 그럼 t가 4분의 27일 때 역시 4를 곱하고 분모에 s 플러스 1을 곱해서 정리하면
27s 플러스 1은 4s에 s 플러스 1, s 마이너스 1 플러스 4s가 되고, 요걸 한쪽을 전부 전개를 해서 이항을 하면 4s 세제곱 마이너스 27s 마이너스 27은 제로가 되네. 역시 인수 정리에서 뭐 이렇게 요게 27이니까 4분의 27의 뭐 인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만한 게 요게 3이지. 3의 거듭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3을 대입한 결과 s-3 2s 플러스 3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되지. 따라서 s는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s가 양수라고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졌지. 따라서 s는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풀어도 되지만 뭐 참고를 해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그래프 전혀 필요가 없잖아. 에? 계산만 해버리면 그래프 그리는 시간 훨씬 절약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29번으로 넘어간다. 이번에 수열이다. 급수다.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AN과 첫째 항과 공차가 같아 했으니까 첫째 항을 A 혹은 D로 둘 수 있겠지. 그리고 둘째 항은 2배가 되니까 2D, 3D, 4D 혹은 2A, 3A 이렇게 되는데 뭐 어느 것을 표현하기 좋을까? 첫째 항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낫겠지. A, 2A, 3A 이런 식으로 수열이 나간다는 거야. 그 다음 등비 수열이니까 첫째 항과 공비를 알아야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지. 자,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해서 이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조건을 부여시킨 거야. 이 K 플러스 I는 AI분의 1 마이너스 1이다 해서. 그럼 요 I 대신에 1, 2, 3을 주었으니까 1, 2, 3이 다 성립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몇 개의 조건이 나와? BK 플러스 1은 요 A 1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또 두 번째 넣으면 2개 나오고 세 번째 넣으면 3개. 이 3개로부터 우리는 모르는 것이 B, 첫째 항 B, 그 다음에 R,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첫째 항 A 이렇게 3개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최소한 어떤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 전부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ABR의 관계 또는 실제 값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의 다른 조건. 자, 이와 같은 식이 제로와 30 사이다. 이것을 이용하라는 거야. 자, 이것을 이용하면 이것이 성립할 때에 둘째 항, 이건 등차수열이니까 둘째 항이면 첫째 항이 A라면 둘째 항은 2A지. A만 알면 해결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은 B와 R을 알면 해결이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그 값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적용해서 대입을 해보자. 자, 1, 2, 3을 대입하니까 A분의 1-1, BK2 항은 2A분의 1-1, 세 번째 항은 3A-1분의 1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이게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가 일정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각 B를 우리가 구하면 공비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요 B를 구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이게 공비고 또 둘째 항과 셋째 항의 B를 구했을 때 공비가 동일하니까 요걸 같아라고 두면 미지수가 한 개를 확 줄어버리네. 그럼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럼 A 값을 구하면 R도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럼 A와 R은 알아버린다. 그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1에서 2식으로 나누어 버리면 요거 역수를 취해서 곱해버리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2식을 1식으로 나누면 2식에다가 1식의 역수를 취해서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그 값이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어쨌든 A 하나에 관한 식이니까 A 값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금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본다. A 값이 4분의 1이 나왔다. A 값이 4분의 1이면 대입을 해서 1식이나 2식에 대입을 해서 R 값을 3분의 1이라고 유도할 수 있다. 자, 두 개는 구했네. 이제 B만 구하면 된다. 그지? 자, 따라서 문제의 구등식은 1-R 제곱분의 B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지. 요 뒷부분을 우리가 조금 계산을 처리하는데 이건 너무 흔하게 나오는 것이고 해서 내가 생략을 했는데
an이 a 곱하기 n이잖아. 그리고 an 플러스 1항은 n 플러스 1 곱하기 a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은 a를 가로 밖으로 집어내면 16이 된다는 거야.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은 쭉 전개를 해보면 1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바로 16으로 적은 거야. 그럼 이제 양변에 16을 더해서 요 부분만 남기면 요 부분이 1-9분의 1이지. 그러니까 요게 9분의 8이니까 역수를 취해서 8분의 9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b만 남기고 다 양쪽을 정리해보면 3분의 32보다 크고 3분의 92보다 작다라는 값이 나온다.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b의 범위를 특정화시켜야지 그냥 이 범위만 가지고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다른 조건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추론이 필요한 거야. 앞부분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b의 k 플러스 1항이 a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지. 첫째 항이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 bk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 항 b 곱하기 r의 k승이잖아. 그지? 자, 그런데 r이 얼마였어? 3분의 1이었지. 그러니까 3분의 1씩 계속 줄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값이 계산한 결과 3이 나왔다는 것은 첫째 항이 역으로 3으로 계속 곱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니까 첫째 항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의 거듭제곱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어진 범위에서 3의 거듭제곱수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야. 맞지? 자, 따라서 여기에 대략 얼마냐? 10.xx지. 여기에. 요 값이 얼마냐? 3을 나누니까 30.xx지. 그러니까 여 사이에 있는 3의 거듭제곱수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b는 27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3, 9, 27 이렇게 나가잖아. 그 다음에 81 나가니까 여 안에 10과 30 사이는 27 할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추론 과정을 하나 탁 집어넣어 놓은 거야. 따라서 우리는 구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다. A2는 2배의 A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 곱하기 B, EN 시그마는 첫째 항이 B2고 공비가 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9분의 8 분의 B2니까 첫째 항이 27이었지. 그럼 둘째 항은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9잖아. 해서 9 곱하기 8분의 9가 된다는 거야. 8분의 81이 되지. 16분의 81이라는 모양이 나오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P 플러스 Q는 97이 되겠네. 자, 그 다음 3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는 연속함수 fx의 역함수 인버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했지. 절대값이 1보다 작다일 때, 뭐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 말이지.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더라. 또 절대값이 1보다 크다일 때, 즉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일 때는 절대값 인버스 fx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부분은 거듭제곱을 벗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타날 것이고 이 부분도 절대값을 벗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타날 것이다. 아이고, 뭘 또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냐, 애를 먹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뭐 들겠지. 하지만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증가하는 연속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증가냐 감소냐를 따지면 그래프가 하나로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하나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문제를 읽을 때 조건 하나하나에 염두를 둬야 되는 거야. 증가하는 연속. 연속이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렇게 했을 때에 실수 m에 대하여 기울기가 m이고, 그러니까 기울기 모른다는 얘기지. 아무거나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수 m이 주어졌으니까 1,0를 지나는 직선 했으니까 1,0가 정점이 되고 기울기를 마구잡이 변화시켰을 때 그런 뜻이야. y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m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뭐 gm을
우리는 자꾸 머리에 식으로 떠올리는데 요 개수야 개수. 개수인데 기울기가 얼마 될 때에 m이 될 때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gm이 즉 함수라는 표시를 했지만 우리는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만나는 점의 개수가 그 말이야. 기울기가 a일 때 기울기가 b일 때 불연속이 된다. 그래서 즉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렇게 기울기가 막 변하다 보면 어떤 곡선과 접하거나 두 점을 지나가거나 안 만나거나 할 때 이 점의 개수가 변하잖아. 그러니까 변하는 그 순간을 잡으라는 거야. 그 순간이 불연속이 되는 점이라는 거야. 왜? 제로에서 한 개가 되면 불연속이 되는 것이지. 또 한 개 있다고 두 개가 되면 불연속이 되는 것이지. 그 의미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뭐 문제집에서 많이 다루었을 거야. 보편적인 문제로 많이 등장해. 그랬을 때 GA, 자 GA는 뭐지? 기울기가 A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다. 곱하기 리미트 GM M이 A 플러스로 갈 때 기울기가 이 A보다 살짝 커졌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GB B일 때 개수다. 곱하기 요거는 개수도 아니고 뭐 B의 값을 알아야 되는 문제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B의 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 보조선에서 리미트 x분의 ln x가 제로다라는 것은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야. 즉 이게 무한대로 가면 x의 정가량이 ln x의 정가량보다 훨씬 커져서 이 값이 제로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래프 상에서 어떤 활용을 할 때에 이 점을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어. 풀이 자 함수 fx가 정가함수라고 했지. 정가함수니까 역함수도 당연히 정가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실질적으로 구해야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구해보자. 제곱되는 상태에서 제곱을 벗기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근데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봐. 이거 3차 함수잖아. 근이 몇 개야?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생기지. 그럼 만약에 플러스 같으면 요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같으면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변곡점이 원점이지. 이 경우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변곡점이 원점인데 만약에 이와 같은 그래프, 즉 플러스일 때는 이와 같은 그래프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뭐가 돼? 증가가 되지. 아니 감소가 되지. 요렇게 되니까. 그지? 원점을 중심으로 감소가 된단 말이야. 요렇게 되니까 중간에서 감소가 되지.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거야. 그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부분.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일 때는 인버스 fx는 x가 1보다 크니까 여기 절대값이 그냥 벗겨져서 x-1 플러스 1 하나밖에 안 나오지 않겠지. 또 정가함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 이 감소하는 형태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고 그 다음 x가 음수일 때 절대값을 우리가 벗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오잖아. 두 개가 나오는데 일단 벗기기 전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 절대값을 먼저 벗겨야 되니까 요 절대값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쪽 함수와 y축 대칭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요 함수가 정가함수로서 이렇게 되면 1, 4분면에서 이렇게 되면 y축 대칭이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그럼 가함수함수가 되잖아. 그지?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정가함수가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일 때는 또 마이너스 1 이거 고쳐야 된다. 마이너스 1 고치도록. 지금 이거는 필기에서 사진이라서 내가 고칠 수가 없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일 때는 인버스 fx가 마이너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된 상태니까 x 대신에도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돼. 절대가 벗기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할 때니까.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요 그래프를 감소하는 그래프로 연결해서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4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예쁘게 정확하게 좀 그려줘야 돼. 안 그러면 이건 뭐가 접점이 어디서 접하는지를 조금 식별이 힘들단 말이야. 자, 이렇게 그렸을 때에 세로를 지나고 3차 함수는 이와 같이 정가는 함수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린다면 이런 식이 되겠지. 여기도 이런 식이 될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이렇게 그린 거야.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첨가하는 지수함수 또 이 함수에 대해서 원점 대칭인 함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제 지도만 잘 보면 되겠어. 지도만 잘 보고 원하는 곳을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1,0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1,0를 정점으로 해서 회전을 막 하면서 불연속점을 찾아내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기울기가 세로일 때부터 한번 찾아보자. 세로일 때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 오직 원점에서 하나만 내야 돼. 자, 그런데 기울기가 살짝 커지니까 어떻게 돼? 살짝 커지니까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거야. 잠깐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요게 지금 우리가 그려진 인버스 fx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1세로를 지나는 직선과 인버스 fx가 아니라 함수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함수 fx를 그려줘야 되겠지. 자, 그릴 때에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좀 야무지게 깔끔하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평소에 돼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30번 문제가 뭐 약간 어려우면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프 그리는 문제, 항상 어려운 문제는 그래프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대수적으로는 뭐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지. 그래프를 판도하거나 그래프 그리는 데서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역함수를, 원래의 함수를 y 콜 x 대신에 그렸을 때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원점에서는 하나가 만나고 원점에서 살짝 이동해 버리면 몇 개에서 만날까? 여기서 접하는 상태잖아. 원점에서는 곡선에서 살짝 이동하면 당연히 만나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요게 살짝 이동하면. 그러니까 그게 좀 불확실하다면 약간 많이 움직여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살짝 움직였을 때는 요 접하는 상태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예? 그럼 이쪽 점에서 이제 이래 가다 보면 요 끝, 저 멀리 가다 보면 하나 만난다는 거야.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문제의 조건에서 이제 친절하게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여기에 친절하게 토를 달아준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ln x는 제로다. 이 밑에 정가량이 훨씬 커진다는 얘기야. 여기에 100을 달든지 100분의 1을 달든지 1000분의 1을 달든지 이게 0으로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직선의 기울기가 로그 함수의 기울기보다 더 급하다는 거야. 역함수 하니까 로그 함수가 되잖아. 이게 지수 함수니까 이게 로그 함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이 증가 속도가 직선보다 결국은 낮게 되어서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에 두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결국 토탈 3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지 못하면 또 그래프를 어설프게 그리다 보면 이게 몇 개에서 만나? 헷갈릴 수 있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되는 거야. 그래프 그리기 연습을. 자, 이렇게 해서 A와 GA, A는 제로고 GA는 1이었지. 딱 기울기가 0 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 1개. 그리고 G1 플러스 G0 플러스, 즉 A 플러스로 갈 때는
3개가 된다는 거야. 이쪽에서 2개, 이쪽에서 1개 만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회전을 한번 해보자. 계속 회전을 해보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접하는 순간에 비로소 두 군데서 못 만나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어차피 쫙 가다 보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두 군데서 만나게 된다는 거야. 따라서 세 점에서 만나다가 지가 두 점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돼? 불연속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점에서 불연속이 발생하니까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우리가 B라고 한다면 B는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 B의 값은 그 다음에 그때 점의 개수는 GB는 2가 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하는 모양은 GB 플러스를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뭘 구하라고 했어? GB만 구하면 되겠네, 그지? 기울기가 B일 때요. 점의 개수 요거는 구해졌지 이미. 몇 개야? 2개지 2개. 접하니까 접하는 점에서 하나 나오고 또 1, 4오면 저 먼 곳에서 하나 나오니까 2개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문제는 B분의 LNB를 구해야 되니까 요 BA를 산출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 부분이 해결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B를 구하는 과정이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B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접점을 TFT라고 두자는 거예요. 그럼 TFT에서 그 점이 지금 우리는 fx의 점을 지금 구하는 거니까 원래 구해놓았던 그 그래프의 역함수를 구해야 fx가 되니까 원래 구해놓은 이 역함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의 함수를 구해두자는 거야. 물론 원래의 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x와 y 축의 위치를 바꾸어서 이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지. 예? 이 점에서 접선을 끊지 말고 이 점에서 이 함수에 대해서 접선을 끊어도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이미 다루어 왔는데 다시 바꾸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헷갈리고 어려워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함수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지수함수를 여기에서 접하니까 로그 함수로 바꾸어서 접점을 구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역함수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을 다시 역함수로 되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함수가 되겠지. 그 원함수가 되돌리는 과정은 이걸 x라 두고 요걸 y라 두고 y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되지. 뭐 어려운 과정이 아니지. 그러니까 풀니까 y 이퀄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지금 한번 해봐. 요거 y로 두고 요거 x로 두고 해봐. 그럼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1 되잖아. 또 요 마이너스를 없애면서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 다음에 ln을 붙이면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플러스로 만들고 이 전체가 요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구했다면 이제 이 접점을 TFT라고 둔다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겠지. 자, 요거 도함수 구하면 요거 사라지고 요 부분 분모로 가고 분자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요 앞에 마이너스하고 없어져서 결국 밑에 마이너스만 하나 남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므로 f't는 t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고정되는 거야. 자, 따라서 이 t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 변화율과 같다라고 두어야 되겠지. 자, 평균 변화율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1,0에서 tft까지잖아.
그러니까 1,0니까 t-1 요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갈로 닫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제로지. x 축상이니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평균 변화율이 미분계수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미분계수가 곧 기울기고 기울기를 우리가 b라고 정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 b를 구하고 lnb를 구해야 되니까 이 t 값을 b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t 값을 b로 바꾸려면 역수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없애고 또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t는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 전부 다 대입을 해. 대입을 해서 정돈을 하면 요거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t 요 괄호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하면 t 플러스 1이니까 요거 역수에다 마이너스를 취한 값이지.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지면서 그냥 b분의 1이 되겠지. 그 b분의 1이 b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면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마이너스 상쇄되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lnb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뒷부분 하고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2. 그럼 요 부분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이쪽으로 곱해버리자. 곱해버리니까 요 부분 요 부분 곱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지. 그 요거하고 없어지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해져서 마이너스 2b만 우변에 남게 되고 좌변에는 lnb만 남게 된다는 거야.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nb가 마이너스 2b가 되니까 b로 나누어져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인 b분의 lnb가 마이너스 2가 되었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는 다 구해 놓았잖아. 여기에 이것도 2로 구해 놓았고 여기에 마이너스 2니까 제곱하면 4가 되어서 요게 1 곱하기 3이고 요게 2 곱하기 4가 되지 8이 된다. 그래서 3 플러스 8이 되니까 11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도 계산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 30분이 역시 28, 29, 30 중에는 30분이 약간 더 어려운 문제야. 왜냐하면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린다는 그 자체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정교하게 그려야만 접점도 제대로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안쪽에서 접하는지 바깥쪽에서 접하는지 이 구별이 조금 힘들잖아. 정교하게 그리지 않으면. 그지? 또 그리고 움직이면서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지 세 점에서 만나는지 구별하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서 30번이 어려운 것이지 다른 건 어려운 거 전혀 없어.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서 읽어내는 연습을 한다면 30번도 결국 계산 문제에 불과한 것이야.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치겠다.